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5회 전산세모 2급 실기기출문제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문제 1번을 설명드리느라고 형광펜 색깔을 조금 칠해놨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일단 볼게요.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고 항상 1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10점 중에서 1번은 서식 이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고요. 4점이 부여되어 있고 2번은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전송하거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6점 배점된 문제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1번은 이기 확정이에요. 이기 확정이면 일단 예정신고는 당연히 했다라는 전제로 시험 문제는 가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회사는 법인이고 법인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기 확정이다 그러면 10, 11, 12월을 대상으로 서식 작성을 할 거고요. 2번은 일기 확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니까 1번과 2번은 각각 별개의 문제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지 별개의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일단 115회 문제는요. 1번과 2번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따로따로 푸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열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탭에서 부속명세서 1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열어주시고요. 1번 문제는 이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날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설을 교재 해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은 우리 직업상점에서 나온 교재의 편집인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2024년 기출문제죠. 115회 기출문제 프린트 하시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편집 모양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혹시라도 프린트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문제 해설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1번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탭 2개를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하고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전액 불공제 대상을 입력하는 탭이고 공통매입세액 정산,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공통,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쓰는 매입에 대한 탭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요. 전액 불공제 대상을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거다. 자, 1번 자료 보시면 매출 공급가액 자료는요. 원래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라서 정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 체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입세액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과세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그럼 전액 공제죠.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요거 2번 면세사업 관련은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로 이론을 배우실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다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전액 불공제를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9천만 원 공급가액 900만 원 세액 매수 12장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첫 번째 탭입니다. 여기에 면세사업 관련 동그라미 5번에 입력하는 거고요. 12장이라고 그랬죠? 숫자로 넣으시면 돼요. 9천만 원에 금액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앞에 분홍색으로 체크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끝나요. 입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정산 탭을 작성을 하실 건데요. 매출 공급가액이 잘 보셔야 돼요. 10월에서 12월인지 7월에서 12월인지 7월에서 12월 6개월치를 전부 다 줬으면 과세기간에 대한 정산이 맞습니다. 6개월치에 대해서 7월에서 12월에 과세는 3억 5천 면세는 1억 5천 합계가 5억 원이다. 매출이 공급가액 매출이죠. 그리고 3번에서 총 공통매입세액이 6개월치 총 공통매입세액이 380만 원이고 예정신고 때 이미 50만 원을 불공제 받았다.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공급가액을 줬으면 1번 탭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전표 데이터 불러오지 않습니다. 하시고 자, 구분으로 가실 때 특별히 이거는 뭐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엔터 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3번에서 준 38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때 총 공급가액 총 공통 매입세액은 전체 6개월 단위로 된 숫자를 입력하는 거다. 그래서 총 공급가액이 5억 원이고요.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이라고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세요. 자료 불러오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불공제해야 되는 대상이 6개월 전체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데 예정신고 때 이미 50만 원을 불공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불공제될 금액은 64만 원이다.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4점짜리 문제가 순식간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탭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분홍색 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은 전액 불공제 대상. 만약에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한다 그러면 54번 불공 코드에 들어갈 것. 54번 불공 코드. 여기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은요. 공통 매입이라고 줘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매출 비율과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한다. 그거가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 재계산은 그래서 매출 비율이 필요한 겁니다. 요것도 알고 가시고요. 항상 우리 교재에서도 있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죠.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저는 말을 하다가 자꾸 날짜를 잘못 입력해요. 강의를 해드릴 때 말하다가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아예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날짜부터 입력할게요.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막 문제 읽다가 날짜 잘못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일기 확정이니까 날짜는 4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이렇게 날짜부터 입력 정확하게 해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맞죠? 자, 일단 메뉴는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매출 내역하고요. 매입 내역을 줬고요. 비고란에 자료를 줬습니다. 자,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자, 1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11번 과세 우리 그 매입매출 전표로 11번 코드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5천만 원에 5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이다. 자, 그럼 그거부터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워낙에 입력할 게 많으니까 공급가액 5억 원에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요건 됐어요. 2번 그런데 두 번째 줄 지연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출 공급가액이 100만 원 요 안에 포함돼 있대요. 지연 발급이에요? 가산세 내셔야 되네요. 그래서 가산세 탭 작성을 하겠습니다. 가산세 쪽에 가산세 세액 칸에 클릭하시면 옆에 가산세가 보이는데 이 중에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연 발급 62번 칸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62번 칸에 금액을 100만 원 입력하시면 숫자가 1% 지연 발급 1% 맞죠? 그래서 1% 가산세 입력된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잠깐 내려놓고요. 자,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 매출 공급 대가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이 600이고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이 6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600만 원이라는 건데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럼 무슨 얘기죠? 1번에 5억 원 안에 여기에 신용카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가 동시 중복 발급된 게 1,0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제 관련 서식이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급된 공급 가액이 6,600 중에서 6천만 원이 공급 가액인데 그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랑 중복 발급된 게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빼고 5천만 원만 공급 가액으로 신용카드 매출 공급 가액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게 약간 함정이었어요. 자, 과세 매출 10% 과세 매출 중에서 3번 칸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천이 아니고 5천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렇죠? 6천 원래는 신용카드 매출은
6천만 원에 600만 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포함돼 있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입력했고요. 자, 3번 해외 직수출에 따른 직수출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니까 영세율 매출 중에서 영세 기타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3천만 원이 있다. 세액은 왜 안 줬어요? 영세율이니까 영원이니까. 그래서 영세율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직수출이 6번 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천만 원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뭐 요거는 입력만 하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매입으로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가액, 공급가액이에요. 공급 대가 아니고 전체 3억 2천에 세액 3,200이 잡히는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네요. 자, 여기에 일반적인 공급가액이에요. 뭐 고정자산 매입했다란 말 없으니까 뭐 너무 간단한데요. 보시면 일반 매입 10번 칸을 얘기하는 거죠. 3억 2천만 원에 매입은 세액을 추가로 적으셔야 돼요. 3,200만 원. 3억 2천에 3,200. 요거 일반 매입, 요거 괄호가 일반 요거를 얘기한 거고요. 자, 신용카드 매입 공급 대가가 이건 또 공급 대가로 줬어요.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니까 이거 계산기로 나누기 1.1 하시면 사실 산수로도 바로 나오지만 1,100만 원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으로 우리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그래서 공급 가액으로는 1,100만 원짜리인데 에어컨 구입비가 공급 대가로 330이니까 공급 가액 300이죠. 그러면 에어컨은 고정자산, 우리 유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뺀 나머지 1,100에서 300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이 일반 신용카드 매입이고요. 신용카드에 의한 일반 매입이고요. 300만 원은 유형자산,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말고 신용카드는 14번 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옆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가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는 거고 고정자산 매입이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입니다. 300에 30만 원 하시고 나머지 금액 원래 1,100이었잖아요. 1,100 공급가액이 그래서 그중에 800만 원에 부가가치세 80만 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자 공급가액 1,100에 부가가치세 110만 원 합하면 1,210만 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되셨죠? 뭐 불공제 대상 이런 거 준 거 없네요. 자, 그다음 일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가액 세금계산 일기 예정 때 누락이에요. 그럼 12번 칸에 입력하셔야 되고 1,000만 원에 100만 원. 예정 누락분인데 매입이에요. 그럼 12번 칸에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12번 칸은 옆에 오른쪽에 12번 칸에서 입력하시는 거고 이거 지금 무슨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금계산서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에 12번 칸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매출 매입은 끝났고 비고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 채권이 파산으로 이번 과세 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확정신고 맞죠? 확정신고니까 대손세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매출 채권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55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대손세공제를 받으셔야 되죠. 이거 문제에서 특별히 별도 서식 작성하라는 말 없으면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매출세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8번 세액칸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이번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숫자 칸에 마이너스 하시고 50만 원 하시면 돼요. 대손세액 공제 요것도 조금 잘 보시고 자 2024년 지금 우리 문제는 24년 문제로 풀이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프로그램과 세법은 2025년 거긴 한데 자 그래서 24년 일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00만 원이다. 그리고 전자신고 완료하였다. 이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는 얘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아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신고 글자 찾으시면 되죠. 21번 칸에 숫자가 문제에서 준 대로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에 매입세액에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그 밖에
여기 19번 칸 신용카드 매출 발행 공제 원래는 18번 칸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19번이 아니고 18번 칸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클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런 데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만 따로 넘어가니까 중간쯤에 클릭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름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이 칸에 있죠. 54번 칸에 이거는 문제에서 말 안 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0,000원이다. 그래서 10,000원 적법하게 문제에서 전자신고 완료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아라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산세도 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정누락분도 있고 근데 가산세가 되게 간단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려우면 가산세가 어렵거든요. 근데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한 건밖에 없고 예정누락분에 7번 칸이 있었으면 가산세가 있었을 건데 그거가 없이 매입누락 쪽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를 늦게 받는 12번 매입 쪽의 예정누락분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7번 칸에서 내야 될 돈을 늦게 낸 거에 대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산세가 없어서 좀 평이한 문제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문제, 대손세액공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연습하기는 평이하게 무난하게 연습하기는 좋은 문제니까 앞으로 반복해서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라 그럼 과표 명세를 열어서 문제에서 준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문제에서 이거 작성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과세표준 명세 작성 안 하시는 거예요. 저장 눌러주시고 나가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115회 전산세무 2급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풀이가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열심히 복습하셔서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면 틀리지 않게 반복 학습하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